그 인지행동 접근으로 이제 내담자가 불안하고 우울하다, 가정이 해체될까봐 불안하다, 이건 C라 그랬죠. 어떨 때, 어떨 때, 내가 남편하고 아이하고 뭔가 첫째한테 화를 낼 때, 아니면은 뭔가 아이들이 참 적응하지 못한다고 뭐 느낄 때, 어쨌든 이제 이런 A일 때 내담자는 가정이 해체될까봐 불안하고 또 뭐 우울하다, 이렇게 이제 A, C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원인은, 이렇게 된 것은 내담자의 어떤 신념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뭐 사고와 관련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걸 이제 한 줄 정도 적는 거죠. 그것이 유발 요인이죠. 원인. 왜냐하면 이제 이건 개인 상담이니까.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혼이라는 건 사건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그럼 인지행동 접근으로 왜 이 내담자가 이렇게 됐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이론으로 이걸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와 관련되어진다. 그럼 그 사고가 뭐냐? 그리고 이제 이 사고를 적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정적이다. 잘하는 게 없다. 나는 비호감을 준다. 이런 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 핵심 신념이죠. 나에 대해서 가지는 신념이니까. 이러한 우리 보통 자아 개념이라는 걸 이제 인지행동 접근에서는 핵심 신념이다. 뭐 좀 용어만 바꾼 건데 그런 거예요. 이런 자기에 대한 개념의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불안하고 접근을 못하는데 나를 싫어할 거다. 내 외모에 대해서 별로다. 이런 이제 자동적 사고를 갖는다. 역시 B에 대한 자동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내 외모는 별로다, 나는 비호감을 준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주제가 되어지면서 내담자의 어떤 그 비합리적 신념이나 중간 신념은 뭐냐면,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좋은 부모는 화를 내면 안 된다, 아이들은 항상 행복해야 된다,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중간 신념으로 만들어진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결국 내담자의 불안과 우울은 이런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과 관련되어진다.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적는 거죠.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핵심 신념. 그 다음에 이제 문단에서 그럼 왜 이 내담자는 이런 신념을 가졌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발달력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는 왜 이런 항상 있어야 되고 노력해줘야 되고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중간 신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생활사 탐색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부모는 내가 함께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정을 만들려면은 부모가 노력해줘야 된다. 뭐 이제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생활사 탐색으로 이 중간 신념이 만들어지는 것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각각의 기술들은 있는데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연결하는 이제 하나의 문단을 넣으면 되는 거죠. 부분들. 이렇게 발달사의 삶의 주요 이력이라는 것은 결국 인지행동 접근에서는 생활사 탐색이라 그래요. 똑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 나오면 좋냐면 이 중간 신념이 왜 만들어졌냐는 거야. 이제 주로 그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늘 싸우는 모습을 봤을 거고, 또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들 함께 있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겼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되어졌다. 따라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패턴을 적는 거예요. 이 내담자가 그래서 대인관계의 부적응적 패턴이 어떻게 나와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저 사람들이 싫어할까 싶으니까 회피를 하고 접근하지 않잖아요. 어디에서? 엄마들하고 관련된 관계에서. 직장에서는 어떤지 아직 잘 안 나왔지만은 어쨌든 엄마들하고의 그런 관계적인 육아적인 부분에서는 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있는 그런 부적응적 패턴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기를 진행하면서 나오면 그걸 수정하시면 돼요. 그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이제 촉발 요인인데, 촉발 요인이 왜 이 둘째 출산 후에 이런 우울과 불안이 더 생기냐 그러면, 엄마가
친정모가 나의 육아를 도와주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많은데 많다 보면 싸우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내담자의 신념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화를 내고 남편도 화를 내고, 근데 이런 모습을 나는 엄마랑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별반 차이 없이 남편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이 내담자에게는 우울하고. 그래서 그게 촉발 요인으로 지금 둘째 육아 후에 엄마가 장시간 동안 집에 함께 와서 도와주는 이 시간들이 있음으로써 이 내담자의 불안과 우울이 더 확 증폭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인지행동 조건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상담자는 이제 목표를, 이 내담자의 합의된 목표가 이 대인관계보다 뭔가요? 육아, 동네 엄마들, 엄마들하고 뭔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패턴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어떻게 내가 실제로 해본다든지 이제 그런 합의된 목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임상적 목표는 등원시키면서 엄마들하고 안면을 익힐 기회를 만든다, 인사말을 시도한다, 이런 것이 오히려 합의된 목표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상담해서 당신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은 걸 알 수 있냐면 구체적인 거잖아요. 합의된 거. 그렇지만 임상 목표는 이걸 위해서 상담자가 뭘 할 거냐는 거야. 인지행동 조건으로. 이제 이 사람의 부정적 신념을 찾아내고, 그래서 뭐 자동적 사고 기록지를 통해서 자기의 신념을 대안적 사고로 재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적 목표로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하나씩 이제 상담자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실제로 기술이 없어. 이런 어떻게 부모들하고 만들어야 되는 대화 기술이 없다 그러면 인지행동 접근으로 인한 이 불안의 촉발 요인적인 것에 집중해서 약간 부모 기술이라든가 뭐 스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담해서 초점화해서 다룰 계획이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전체 그림에서 나는 특별히 이 상담에서는 어떤 부분 인지적 접근에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엄마가 실질적인 육아 마음들 같이 등하원시키는 아이 또래의 엄마들하고 지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상황이 어렵거나 모르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상담사의 이런 교육적인 요소를, 왜 교육적 요소를 이 내담자에게 했나에 대한 것들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너무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교육이 돼버린다, 이게 상담이냐 코칭이지,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그림에서 나는 인지적인 개입 접근에서 주로 이런 역할 연기,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전략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전체 그림이 잡혀지는 거죠.